노동시장 경험, 과거에 이 가난한 노인들은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직업군은 뭐였길래 가난하게 살았는가라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정규직 종사를 한 노인 빈곤율은 9.6%. 높은 게 아니죠. 그죠? 정규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나중에 빈곤할률은 9.6%. 자, 이랬다라는 거죠. 결국 비정규직으로 일한 분들, 그러니까 뭐 일용직이라든지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신 분들, 뭐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빈곤율이 4배 이상 높았다. 그죠? 일단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또 분리가 되겠죠. 여성은 주된 경제활동 상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상관없이 높은 빈곤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성들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상관없이 특히 홀로 됐을 때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할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죠? 여자가 나이가 60이 되면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일할 수 없는 체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할 건 딱 하나 있어요. 미화. 그죠? 청소. 근데 그것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지요. 그죠? 체력도 안 돼.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럼 박스 줍는 것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더 빈곤한 삶을 사는 거야. 남자들은 할 게 뭐 있어요? 경비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일들이 있어요. 파트타임 잡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다소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직종은 낮은 빈곤율을 보여줬다. 뭐 당연한 거죠. 뭐 기술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경우 노후의 빈곤 경험이 컸다. 이게 뭐예요, 이제? 큰 기업에서 일하면 뭐 복지도 좋고 월급도 급여 소득도 많고 퇴직금도 많으니까 뭐 노후의 생활 자금들을 다 마련해서 은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조그마한 직장들, 그런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이게 빈곤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이건 뭐 또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구 원수를 보죠. 가구 원수. 이 가구 원수에 따라 이 노인의 빈곤율도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가구 원수는 가구 원수 증가 시 노인의 빈곤율은 22.7%. 가구 원수가 변동하지 않을 경우는 36.6%.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구 원수가 많이 살수록 또는 증가할수록 이 빈곤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래도 아버지가 뭐 돈이 많았겠죠. 그죠? 뭐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구 원수가 변동하지 않을 경우는 36.5%좀 높아졌죠. 그리고 가구 원수가 이제 뭐 처음에 4명 살다가 3명 살다가 2명 살아. 그러다 1명 살아. 점점 더 감소하면 가난해진다라는 거야. 혼자 되면 가난해진다라는 거야. 그죠? 가난하니까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2인 가구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핵가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삶이 더 가난해진다라는 거야. 그죠? 이 가구 원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죠? 가장 높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소득의 격차가 커서 그래요. 소득의 격차. 그 소득의 격차가 큰 것을 복지 시스템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초연금이 왜 나왔냐면 도저히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 한 200만 정도 기초연금 이제 받으시는 분들, 자,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분들이죠. 막 요즘은 뭐 재산이 있어도 나오잖아요. 몇만 원이라도. 뭐 그런 분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재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이분들 그러니까 뭐 달세도 못 내고 그냥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취지가. 자, 통계청 소득 분배 지표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시장 소득 기준은 2011년 56.9%, 2018년 58.5%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적립 방식 도입. 그죠? 우리 연금하고 미국의 연금 제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미국은 연금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연금 가지고 못 먹고 사는 이 제도잖아요. 뭐 우리가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연금 사각지대. 그죠?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그 어떤 갭이 연금을 못 받는 그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 이거 답이 없어요.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 하락, 그리고 사적 부양의 약화. 자, 이런 게 원인이었다는 거죠. 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인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가구 분화. 그죠?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거의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둘이 사시고, 거기서 또 사별해도 혼자 사시죠. 그죠? 아파도 혼자 살아요. 요즘은 아파도 혼자 살고, 몸이 불편해도 혼자 살아요. 이상하게 가족들하고 다 같이 안 살아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가족도 편하고 어르신도 편하다.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노인 가구가 2세대 이상에서 1세대로 분화되고,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70대 이후에는 자녀와의 분화, 그죠? 이런 것들이 노인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자, 이런 원인으로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자,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직장에 따라 어떤 노인들이 빈곤해졌나, 이 결과죠 이게. 자, 정규직은 9.6%, 빈곤한 사람이 비율이 9.6%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은 20.7%, 그죠? 높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예전에 과거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32.6%, 그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안 했던 사람은 당연히 빈곤하겠죠. 38.2%.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보세요. 정규직인 경우에 남성은 7.3%, 여자는 31.6%. 그러니까 여자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이 문제죠. 자, 직업에 따른 노인의 빈곤율을 보시죠. 자, 직업에 따른 노인의 빈곤율을 보니까, 자, 농림업 종사자의 비율이 42.8%. 이건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하는 사람들이 빈곤율이 꽤 높았다. 주된 직종 변동자, 그러니까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자, 이런 분들도 41%, 그죠? 빈곤율이 높았다. 자, 그 다음에 단순 노무자, 당연히 빈곤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 26.2%.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순위, 그 다음에 기능직들, 기술이 있으신 분들 21.8%. 빈곤율이 낮은 편이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자.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일했던 분이니까 빈곤율이 낮아졌죠. 16.9% 남자가. 그 다음에 관리자, 임원들 또는 전문가,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군인, 이런 분들은 빈곤율이 거의 없어. 2.7%. 자, 이게 이 연구 결과의 마지막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죠? 직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거기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군인, 전문가들은 거의 빈곤한 삶을 안 살고, 역시 사무 종사자들은 노후를 다 준비했고, 가장 어려웠던 분들은 농업 종사자들, 그 다음에 직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단순 노무자들, 자, 이런 분들. 문제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다 높았다. 이제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